정교하고도 세밀한 기계 가공,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멋진 기술인 선반 가공, 그 기술을 쏙쏙 파헤쳐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NCS 선반 가공의 5번째 시간이죠. 절삭 공구 선정 및 공구 유지 관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선반 가공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실 선반 가공의 마에스트로 안상수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절삭 공구 선정 및 공구 유지와 관련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작업에 있어 효율성과 용이함을 고려한 공구 선정을 하게 되면 공구의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적의 공구를 선정해서 공구의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방출되리라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NCS를 먼저 확인하고 강의 함께 시청해 보실까요? 절삭 공구 선정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학습을 위해서는 KSB 규격 및 ISO 규격 통칙에 관한 지식, 도면 해독에 대한 지식, 절삭 공구와 각도를 설정할 수 있는 지식, 고정구의 종류에 관한 지식, 안전보호구 종류에 관한 지식, 정밀 가공 및 특수기계 가공에 대한 지식, 각도 측정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길이 측정, 표면 거칠기, 윤곽 측정에 대한 지식 등의 선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정 분석을 통한 공구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도면으로 가공하기 위한 축 공정 작업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준비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선반을 점검하고 구비하며 작업에 필요한 공구와 측정기를 준비합니다. 더불어 도면과 재료, 치수를 확인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삭 가공을 합니다. 직경은 1mm의 여유를 남기고 길이 치수는 2mm의 여유를 남기고 항삭 가공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삭 가공을 합니다. 공작물 왼쪽 파이 31 부분을 척에 고정하고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공작물 중심을 맞춥니다. 끝 단면을 정삭하고 길이 치수를 먼저 가공하며 직경 파이 46과 나사 부위 파이 30 부위를 가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못따기를 실시한 뒤 나사 가공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직경 파이 46 부위에 알루미늄 판을 대고 중심을 맞춘 뒤 길이 가공을 한 후에 나사 부위 직경을 가공합니다. 다음으로 못따기 실시 후 센터 가공을 하며 그 이후에는 심압대에 센터를 설치한 후에 나사 가공을 실시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공정에서 측정기로는 외측 마이크로미터, 버녀 캘리퍼스, 나사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가 필요하며 공구로는 홀더 DC-NLR 2525M과 인서트 CNMG 120408 PR 4315의 예경 항삭 공구, 홀더 DDJNR 2525M과 인서트 DNMG 150604 PF 4315의 예경 정삭 공구, 홀더 RF123H13 2525M과 인서트 N123H2 0500 004 GF 1125의 예경 홈 공구, 그리고 홀더 266
RFG 252516과 인서트 266G 16MM01A 150M1125의 예경 나사 공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도면을 가공하기 위한 축 공정 분석 작업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준비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선반을 점검하고 급유하며 작업에 필요한 공구와 측정기를 준비합니다. 더불어 도면과 재료, 치수를 확인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삭 가공을 합니다. 직경은 1mm의 여유를 남기고 길이 치수는 2mm의 여유를 남기고 항삭 가공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삭 가공을 합니다. 공작물 왼쪽 파이 31 부분을 척에 고정하고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공작물 중심을 맞춥니다. 끝 단면을 정삭하고 길이 치수를 가공하며 직경 파이 46, 파이 30, 파이 20와 나사 부위 파이 15를 가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못따기를 실시한 뒤 나사 가공을 실시하고 돌려 물립니다. 다음으로 파이 30에 알루미늄 판을 대고 동심을 맞춘 뒤 공구대 이송 핸들을 이용하여 길이 가공을 합니다. 다음으로 못따기 실시한 후 센터 가공을 하며 그 이후에는 정삭 가공을 각각 파이 20, 파이 25, 파이 30, 파이 38로 실시하고 마무리 가공을 합니다. 이 공정에서는 측정기로 예측 마이크로미터, 버니어 캘리퍼스, 나사 마이크로미터, 깊이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가 필요하며 공구로는 홀더 DC LNR 2525M12와 인서트 CNMG 120408 PR 4325의 예경 항삭 공구, 홀더 DDJNR 2525M15와 인서트 DNMG 1500604 PF 4315의 예경 정삭 공구, 홀더 RF 123H 132525 BM과 인서트 N 123H2 0400 0004 GF 1125의 예경 홈 공구, 홀더 266 RFG 252516과 인서트 266G16MM 01A 15M1125의 예경 나사 공구, 그리고 파이 3mm의 센터 드릴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도면을 내경 캡 가공을 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준비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선반을 점검하고 급유하며 작업에 필요한 공구와 측정기를 준비합니다. 더불어 도면과 재료 치수를 확인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삭 가공을 합니다. 직경은 1mm의 여유를 남기고 길이 치수는 2mm의 여유를 남기고 항삭 가공을 합니다. 더불어 내경 가공을 위해 센터 드릴로 드릴 작업을 실시한 뒤 내경 항삭 가공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삭 가공을 합니다. 공작물 왼쪽 파이 61 부분을 척에 고정하고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공작물 중심을 맞춥니다. 끝 단면을 정삭하고 직경 파이 60 부위를 가공하며 C 1.5 못따기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내경 정삭 바이트로 교체한 후 공구대 이송 핸들을 이용하여 내경 길이
20mm를 맞추고 내경 정삭을 실시합니다. 내경 못따기를 실시한 뒤 알루미늄 판을 대고 가공물을 돌려 물려 예경 파이 60V 정삭을 실시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공정에서는 측정기로 버니어 캘리퍼스, 홀 테스트, 다이얼 게이지가 필요하며 공구로는 홀더 DCNNR 2525M12와 인서트 CNMG 120408 PR4325 예경 항삭 공구, 홀더 DDJNR 2525M15와 인서트 DNMG 150604 PF4315 예경 정삭 공구, 홀더 A16R SCLCR 공구 R과 인서트 CCMT 공구 T308 PM4325 내경 항삭 공구, 홀더 A16R SDUCR07R 인서트 DCMT 07T304 PF4315 내경 정삭 공구, 그리고 파이 3mm의 센터 드릴과 파이 16, 파이 20 드릴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구 선정 방법의 수행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구를 선정할 때에는 공작물의 형상과 가공 부위에 적합하며 제품의 요구 정밀도를 얻을 수 있는 홀더의 형상과 크기 및 공구의 제종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삭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홀더의 크기와 형상을 선정합니다. 둘째, 제품의 요구 정밀도를 얻을 수 있는 인서트 팁의 형상과 규격을 선정합니다. 셋째, 가공물의 재료에 적합한 인서트 팁 제종을 결정합니다. 넷째, 가공물에 적합한 칩 브레이크 형상을 선정합니다. 다음은 공구를 선정하는 10가지 수칙입니다. 첫째, 가공물의 형상이 허용하는 한 어프로치 각이 큰 공구를 선정. 둘째, 사용하는 선반에 적용 가능한 최대의 생크를 선정. 셋째, 가공하는 형상이 허용하는 한 인성 강도가 높은 인서트 형상을 선정. 넷째, 가공하는 형상이 허용하는 한 노즈 R이 큰 인서트 사용. 다섯째, 경절삭 및 사상절삭에는 적용 코너 수가 많은 인서트를 선정. 여섯째, 절삭 조건과 절입력이 허용하는 한 작은 인서트를 선정. 일곱째, 절삭 속도는 절삭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 여덟째, 가공 조건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 절입량, 이송량을 선정. 아홉째, 가공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이송량 선정. 마지막 10번째로는 칩 브레이크 유효 범위 내에서 절삭 조건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구 유지 관리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칩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구나 가공물 주위에서 브레이킹 되지 않은 채 길게 뒤얽혀서 말려있는 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으로는 선택한 형상에 대해 이송이 너무 낮거나 절삭 깊이가 너무 얕거나 또는 노즐 반경이 너무 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형상에 대해 이송이 너무 낮을 때에는 이송은 높이고 칩 브레이크 능력이 더 좋은 인서트 형상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형상에 대해 절삭 깊이가 너무 얕을 때에는 절삭 깊이를 높이거나 칩 브레이킹 능력이 더 좋은 형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노즐 반경이 너무 클 때는 작은 노즐 반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지나친 하드 칩 브레이킹에 의해 발생하며 매우 작고 종종 서로 붙어있는 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하드 칩 브레이킹은 절삭날에 너무 높은 칩 부하를 가해 공구 수명을 단축하거나 인서트 파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선택한 형상에 대해 이송이 너무 높거나 부적절한 저립각, 그리고 노즐 반경이 너무 작을 때 들 수 있는데, 해결 방법으로는 높은 이송을 위해 설계된 형상을 선택하고 가급적이면 한면 인서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저립각이 작은 홀더와 큰 노즐 반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표면 조도가 좋지 않을 때의 해결 방법입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공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때의 원인으로는 칩이 가공물 쪽으로 브레이킹되어 사상된 표면에 흔적을 남기거나 절삭날의 지나친 노치 마모에 의해서 또는 너무 높은 이송과 너무 작은 노즐 반경이 결합되어 거친 표면이 유발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해결 방법은 칩을 멀리 배출하는 형상을 선택하고 절삭 깊이를 줄이거나 썸의 제종과 같이 내산화 마모성이 뛰어난 제종을 선택하고 아이퍼 인서트 또는 큰 노즐 반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진동으로 인해 높은 반경 방향의 절삭 부하가 발생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부적합한 저립각, 너무 큰 노즐 반경, 부적합한 엣지 라운딩 또는 네거티브 챔퍼, 절삭날에 과도한 프랭크 마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큰 저립각을 선택하고 노즐 반경이 작은 것을 선택하며 코팅이 얇은 제종이나 비코팅 제종을 선택하여 속도를 낮춰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구 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절삭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입니다. 절삭 공구는 국부적으로 높은 압력과 온도, 또한 마찰에 의한 열과 마멸에 견딜 수 있고 절삭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피절삭제보다는 경도와 인성이 클 것. 둘째, 고온에서 경도가 감소되지 않을 것. 셋째, 내마모성이 클 것. 넷째, 절삭 저항을 받음으로 강도가 클 것. 다섯째, 형상을 만들기 용이하고 가격이 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구 재료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탄소 공구광이 있습니다. 탄소 공구광은 탄소의 함유량이 0.9 내지 1.3으로 줄, 펀치, 정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합금 공구광이 있습니다. 합금 공구광은 탄소 공구광에 텅스텐, 크롬, 바나듐, 니켈 등의 합금 원소를 첨가하여 경화능을 개선한 것으로 저속 절삭 및 총용 공구용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고속도 공구광이 있습니다. 고속도 공구광의 재료는 텅스텐, 크롬, 몰리브덴, 바나듐, 코발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속도 공구광은 탄소 공구광보다 높은 온도에서 절삭력이 뛰어나고 내마모성이 크며 공구 수명도 탄소 공구광보다 2배 이상 뛰어납니다.
네 번째로 주조경질합금이 있습니다. 주조경질합금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스텔라이트가 있는데 이는 주조로 성형한 것을 연삭으로 다듬질하여 사용하며 금속 절삭에는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능은 초경합금과 고속도강의 중간 성능을 가지며 단조나 열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단단합니다. 다섯 번째로 초경합금이 있습니다. 초경합금은 주성비인 탄화 텅스텐에 티타늄, 탄탈 등의 탄화 분말을 코발트 또는 니켈 분말에 혼합하여 14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압축 성형하여 소결시킨 합금으로 초경합금의 특징은 경도가 높고 고온에서도 경도 저하 폭이 크지 않으며 압축 강도가 높은 특성을 갖습니다. 절삭 용도의 제종에는 강절삭용인 P계열, 주철 절삭용인 K계열, 강 및 내열강, 특수 주철 절삭용인 M계열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라믹 합금입니다. 세라믹 합금은 산화 알루미늄 가루 분말에 규소 및 마그네슘 등의 산화물이나 다른 산화물의 첨가물을 넣고 소결하여 제작하는데 세라믹 합금은 고속 절삭 고온에서 경도가 높고 내마멸성이 좋지만 경질 합금보다 인성이 좋고 치성이 있어 충격 및 진동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멧 공구가 있습니다. 서멧은 세라믹과 금속의 합성으로 탄화 티타늄을 주체로 하고 질소 티타늄, 탄화 질소 티타늄 등의 탄화물을 초미리팔하여 소결시킨 합금을 말하는데 경도가 높은 반면 항전력이 매우 낮아서 초경합금에 비하여 내마모성은 우수하나 결손이 쉽게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사용되는 공구 재료 중 가장 단단한 물질로 절삭이 곤란한 고경도 재질의 다듬 가공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값이 고가이며 결손의 위험이 높고 연마가 어려운 결점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비철 금속 및 기금속의 고속 다듬 가공에 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구 수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가공을 계속하면 공구날은 마멸되고 이로 인하여 절삭성이 저하되고 가공면의 표면이 거칠어지며 소요 절삭 동력이 증가될 뿐 아니라 정밀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절삭날이 손상될 때까지의 실제 절삭 시간을 공구 수명 시간이라고 합니다. 공구 수명을 판정하는 방법은 첫째, 표면에 강택 또는 반점이 있는 무늬가 생길 때, 둘째, 절삭 공구 인선의 마모가 일정량에 달했을 때, 셋째, 가공된 완성치수의 변화가 일정량에 달했을 때, 넷째, 주변력에 비해 배분력 또는 이송분력이 급격히 증가할 때, 다섯째, 치부 색깔 및 어떤 현상의 변화로 불꽃이 발생할 때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면 공구의 수명이 다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석군,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장 큰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구는 1번 외측 마이크로미터, 2번 버니어 캘리퍼스, 3번 다이얼 게이지. 2번이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25mm, 버니어 캘리퍼스는 150mm, 다이얼 게이지는 10mm까지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공구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절삭력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홀더의 크기와 형상을 선정한다. 2번 가공물에 적합한 칩 브레이커의 형상을 선정한다. 3번 가급적 인서트 팁의 형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3번이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공구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제품의 요구 정밀도를 얻을 수 있는 인서트 팁의 형상과 규격을 선정, 그리고 가공물에 적합한 칩 브레이커의 형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와,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작업에 맞게 공구를 선정하고 공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이 이해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작업자는 공구의 올바른 선정을 통해 최적의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공구 유지를 위한 관리 기법을 항상 명심하시어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사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